소름 폭발. 이수연 한 소절에 이수만도 말문 막혔다. 보석, 발언 뒤 숨겨진 충격 판정의 전말. 객석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리고 그 정적의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이수연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서 있었다. 누구도 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또 한 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관객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뭐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현장의 충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단순히 맑거나 예쁜 소리가 아니었다. 첫 음부터 이상했다. 너무 안정적이었고 너무 깊었다. 어린 나이의 가수에게서 흔히 기대하는 풋풋함 대신 수십 년 무대를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사연과 그림자가 그 안에 묻어 있었다. 노래는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칠 타이밍조차 잊어버렸다. 그때였다. 심사위원석 한쪽에 앉아있던 이수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평소 냉정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눈썹이 살짝 움직였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현장을 눌렀다. 두 번째 소절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이수연은 눈을 감았다. 마치 무대 위에 혼자 남겨진 듯. 주변의 시선도 카메라도 잊은 사람처럼 노래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낮은 음에서는 오히려 더 서늘한 울림을 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참아온 감정, 말하지 못한 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손수건을 꺼냈다. 옆자리의 남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작진들조차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카메라 감독은 줌을 당기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이수연의 표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이상하게 조였다. 노래가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반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이다. 일반 참가자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박자가 흐트러지고 호흡이 무너지고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제작진의 얼굴이 굳었다. 한 스태프는 급히 음향석을 돌아봤고 객석 일부도 그 이상함을 눈치챘다. 하지만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반주보다 반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의 목소리로 무대를 다시 끌고 갔다. 그 짧은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다. 이 아이는 반주에 기대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노래 자체를 끌고 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이수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더니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재능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파장이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이수연을 다시 바라봤다. 아직 노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판정은 끝난 듯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마지막 소절 뒤에 찾아왔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도 바로 박수를 치지 못했다. 보통 무대가 끝나면 객석은 반사적으로 환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적이 먼저 왔다. 아주 깊고 무거운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뒤늦게 폭발하듯 박수가 터졌다. 기립하는 관객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심사위원석에서도 박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수연은 환하게 웃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 양,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이수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다. 사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기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현장의 열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무섭다니. 모두를 압도한 무대를 보여준 아이가 왜 무서웠다는 것일까?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이수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많이 울면서 들었던 노래예요. 부르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부를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 순간 카메라는 이수연의 손을 비췄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무대 위에서 단단해 보였던 아이는 사실 안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다만 그 흔들림을 노래로 감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을 꾸민 게 아니라 감정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수만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평가를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이수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원석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빛납니다. 하지만 완성됐다고 말하기엔 아직 더 무서운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수연 양은 보석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탄성이 터졌다. 보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수많은 스타를 봐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그 무게는 달랐다. 하지만 바로 그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졌다. 점수가 공개되기 직전 심사위원단 내부에서 짧은 논의가 벌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모두가 최고점을 예상했지만 일부 심사위원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이유는 놀라웠다. 너무 강하다. 한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했다. 이수연의 무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음 무대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된다는 평가였다. 어린 참가자에게 너무 이른 극찬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은 다시 술렁였다.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주고도 만장일치 최고점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수연은 그 논의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낀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조금 전까지 무대를 지배하던 아이가 다시 평범한 소녀처럼 작아 보였다. 바로 그 대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마침내 판정이 공개됐다. 점수는 놀라울 만큼 높았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완벽한 만점은 아니었다. 객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왜 만점이 아니냐는 반응도 터졌다. 그러나 이수만은 그 순간 조용히 덧붙였다. 오늘 만점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현장을 뒤집었다. 부족해서 깎은 점수가 아니었다. 더 큰 무대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겨둔 여백이었다. 이수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좌절이 아니라 어떤 다짐에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방송 종료 직후 전해졌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그녀는 대기실 한쪽에 놓인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 끝까지 불렀어.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그 한 문장이 이 무대의 진짜 이유였다고 입을 모았다. 점수도, 극찬도, 보석이라는 말도 중요했지만 이수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노래를 완성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이수연의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첫 소절을 이야기했고 이수만의 침묵을 이야기했으며 만점이 아니었던 충격 판정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사실 하나는 분명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한 소녀가 자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고 모두가 그 떨림을 목격한 밤이었다. 그리고 이수만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오래도록 회자될 듯하다. 보석은 깎일수록 빛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